네. 이렇게 30 주년 뜻깊은 자리에 이렇게 불러 주셔서 굉장히 영광이고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통계교육원하고 저희 한국과학창의재단이 몇 년간 굉장히 열심히 협업을 해 왔는데요. 그런 부분 중심으로 제가 오늘 그 실용통계 교육 방향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바를 조금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그 저희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수학 융합 교육팀을 맡고 있고요. 이제 수학 교육과 융합 교육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과기 정통부 산하 기관인데 저희 팀은 그 몇 년간 지금 거의 10년 이상 교육부하고 이제 협약을 맺고 파트너로 일을 좀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네 주로 이제 교육 정책을 같이 기획을 하고 또 그 선생님들 교육과 또 학교 지원하는 사업, 그다음에 학생들을 지원하는 사업 이런 것들 중심으로 해 왔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그 교육과정 개정 연구, 그다음에 교과서 편찬, 그리고 학교 지원 사업들 이렇게 중심으로 진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 사실은 인제 제가 그 이번에 수학과 융합이 같이 한 팀에 그 결합이 된 것은 저희 재단에서 처음인데요. 융합 교육도 담당을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그 한쪽 분야의 그 학문이 다른 쪽 분야의 학문과 결합이 잘 돼서 융합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특히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인제 여러 분야의 그 수학들이 있잖아요. 이제 잘 아시다시피 대수, 기하, 그다음에 이제 확률과 통계, 인제 요런 게 대표적인 분야들인데요. 인제 그런 그 분야들 중에서 특히나 이제 확률과 통계 분야가 인제 다른 분야와 또 결합돼서 융합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라는 걸 많이 인제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먼저 그동안 저희가 그 지나온 한 성과에 대해서 잠깐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그 수학 교육은 지금 계속 그 사실은 종합계획이라는 게 이렇게 수립이 돼서 진행이 되온 지가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1차 그 수학교육 선진화 방안이라는 게 2012 년도에 처음으로 인제 시작이 됐고, 인제 2015 년부터는 인제 여기 보시는 그 제2차 수학교육 종합계획이라는 게 만들어져서 19 년까지 진행이 됐고, 지금은 이제 3차 종합계획을 인제 진행 중입니다. 근데 2차 종합계획 때부터 사실은 인제 통계 교육에서 굉장히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는데요. 먼저 보시면 이제 그 수학교육 종합계획에서 주로 성과라고 보면 그 수학교육의 패러다임을 좀 변화시켰다는 것인데요. 특히 이제 그 아시다시피 그 수학에 대한 어떤 그 인식이 굉장히 고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수학을 배우고 이제 어려운 문제를 풀고 이제 그런 식의 수학 교육은 더 이상 지양하자. 그래서 이제 활동과 탐구를 많이 강조하게 됐고, 그다음에 교육과정 개정에도 이제 그 부분을 반영을 하고 실용 통계 교육을 많이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제 2015 개정 교육과정도 2차 종합계획 그 기간 안에 하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인제 실용통계 교육을 강화하면서 통계교육원에서 인제 동그라미를 개발해 주시고 보급해 주신 덕분에 굉장히 그런 실용적인 통계 교육이 활성화가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뭐 프로젝트형 그런 통계 수업이라든지 또 통계 포스터 만드는 그런 학생 대회를 또 개최해 주신 덕분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인제 활성화가 됐고, 이 부분은 사실은 인제 저희가 편찬하는 초등학교 국정도서에도 통계 포스터 그 부분을 따로 실을 정도로 이렇게 조금 저희가 많이 되게 중요하게 인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용 통계라는 그 인정 도서를 인제 개발을 하셔서 보급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굉장히 인제 그 교과서 내용도 좋고, 특히나 이제 아까 그 앞서서 아마 김은하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 주셨던 내용 중에 실용 통계라는 과목이 인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만들어질 걸로 인제 고렇게 인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정 도서를 먼저 만들어 주신 덕분에 그 부분이 새로운 그 신설 과목으로 만들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학생과 교사를 위한 그 수학 교육 실현인데요. 사실은 인제 아시다시피 그 학생들이 수학에 대한 자신감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어서 인제 뭐 수학 클리닉이라든지 아니면 뭐 수학 나눔 학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학생들의 흥미와 자신감을 높여 주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그 5년 넘게 굉장히 열심히 해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인제 갈 길이 멉니다마는 그런 과정에서 인제 선생님들 전문성도 강화 인제 했었고요. 실용 통계 연수라든지 또 교사 연구회가 많이 인제 운영이 됐고, 특히 그 통계교육원에서 많이 운영을 해 주셨고요. 특히나 인제 전국 통계교사 교육 교사 모임이 생기는 아주 중요한 계기도 됐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제 수학 교육 발전의 어떤 제도적인 또 환경적인 그런 구축이 이루어졌는데, 특히 인제 과학, 수학, 정보교육진흥법이 제정이 되면서 수학 교육에도 더 탄력을 많이 인제 받게 되었었고요. 수학 문화관이라든지 체험관이 많이 구축이 돼서 학생들이 직접 가서 뭔가를 인제 체험할 수 있는 인제 그런 계기가 많이 마련이 됐고, 특히나 요런 과정에서 지금 교육부, 통계청, 저희 재단과 또 교육 담당하고 있는 시도교육청이라든지 EBS, 학계, 이런 그 다양한 거의 전 분야에서 인제 협업 체계가 많이 구축이 되고, 많은 전문가들과 그 열정이 있는 선생님들이 많이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신 덕분에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졌었습니다. 어 3차 종합계획은 이제 작년에 이제 2020년 5 월에 발표를 하고 24 년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 내용만 좀 말씀을 드리면, 마치 인제 추진 전략 같은 것을 보시면 이제 우리가 추구하는 전략이 아마 보이실 거예요. 인제 학생들의 역량을 좀 강화해 주고 자신감 강화해 주고 싶고, 선생님들의 전문성을 강화해 주고 싶고, 또 지능 정보 기술을 활용한 학습을 지원하고 싶고, 앞으로 역량 중심으로 맞춤형 학습을 하고 싶고, 또 모두를 위한 수학 교육을 실현하고 싶고, 이게 이제 바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중점적인 그 과제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실용적인 수학 학습 활성화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통계입니다. 통계 부분을 보시면 지금 통계교육원에서 하고 있는 여러 내용을 저희가 많이 반영을 했고요. 특히 이제 "데이터 소양을 함양한다."라는 부분이 눈에 띄실 겁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 소양은 그 굉장히 이제 중요하죠. 그 저희가 이제 수학을 가르치면서 여러 영역 중에서 그 확률과 통계를 가르칠 때, 지금까지 제가 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그냥 각 학기의 가장 말미에 기말고사도 보지 않는 이렇게 조금 그런 과목이었었고, 조금 뭐랄까요? 그 계산하고 끝나는, 그래서 통계 수치를 그냥 계산하고 끝나고, 그 계산이 맞으면 얘가 통계를 잘하는 거였고, 틀리면 잘 못하는 앤데, 그 틀려도 이게 왜 틀린지, 맞아도 이게 그렇다고 얘가 통계에 소양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렇게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사실은 그런 거하고 통계 소양은 그렇게 크게 관계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따가 뒤에서 드리겠지만, 이 통계 소양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정보를 내가 읽을 줄 알고, 예, 그것을 필요할 때 정보를 모으고 또 정리해서 활용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될 텐데, 이제 그런 부분이 많이 그동안에는 주목하지 않았던 이제 그런 부분이라, 그런 부분을 많이 함양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모아서 이제 모델 학교도 운영을 해 보겠다 그래서, 현재 올해 200개 정도의 그 모델 학교가 이제 운영 중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통계청하고 협업을 하겠다라고 명시를 이제 해서 발표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3차 종합계획에서 그 공학적 도구를 활용해서 이제 수학 탐구 활동을 강화하겠다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학적 도구는 지금 2015 개정 교육과정 그 이후에 특히나 이제 그 동그라미와, 그다음에 저희 재단에서 개발한 알지오메스라는 그런 그 도형학 학습용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굉장히 그 좀 개발도 하고 교수학습 콘텐츠도 만들어서 보급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그 부분을 조금 더 활용할 수 있게끔 강화하고자 합니다. 그 3차 종합계획을 이게 수립을 하면서, 사실은 인제 미래에 어떤 인재를 기르는 수학 교육이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인제 많은 고민을 인제 했었습니다. 뭐 학자들의 의견도 분분하고, 사실은 또 그다음에 우리나라 교육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래도 인제 미래를, 이 아이들이 한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한 10년 정도, 초, 중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20년 이후에 인제 사회에 나올 텐데, 나와서 얘네들이 어떤 능력을 갖춰야만 이제 나와서 그 어떤 어
그 유능한 시민으로서 또 민주 시민으로서 역할을 하느냐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었고요. 저희가 이제 그 대한수학회하고 같이 2016년도에 그 미래의 인재 역량을 키울 수 있으려면 어떤 내용을 공부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제 그 연구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이제 그 미래에 필요한 데이터 과학 능력이란 것은 자료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보고 또 그것을 3차원이든지 2차원이든지 표현할 수 있고 또 자료 간의 어떤 상관관계 같은 것을 잘 파악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의사결정에 있어서 어떤 자료를 활용해서 그것을 분석해서 활용할 수 있고 또 가능성을 수치화할 수 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이제 이렇게 연구가 된 바가 있고요. 이공계 대학교의 전공별로 교수님들께 그 고등학교에서 어떤 과목을 배우고 이공계 대학에 왔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제 물었었어요. 그랬을 때 세 가지는 꼭 배우고 왔으면 좋겠다. 미적분, 기하, 확률과 통계. 요 과목은 꼭 이수를 하고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대답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일반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을 때 실제로 그 확률과 통계를 개설하고 있는 학교가 이제 86.7%. 그래서 거의 모든 학교가 이 확률과 통계를 개설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2022 그 대입 수능 응시 그 비율을 보면 그 미적분 38.2%, 뭐 기하 8.6%에 비해서 확률과 통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그 확률과 통계를 많은 아이들이 배우고 있다, 공부하고 있다라고 이제 알 수는 있는데 조금 안타까운 것은 이제 그 아시겠지만 그 아마 수험생 자녀를 이제 두신 네, 전문가께서는 이제 아실 겁니다. 이 확률과 통계가 이제 이공계로 진학하는 학생들이 공부하기보다는 주로 이제 인문계열로 진학한 학생들이 선택을 많이 이제 하고 그 지금 53.2%가 거의 인문계로 진학하는 학생들의 비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이공계로 진학한 학생들이 그러면 미적분과 기하를 선택하고 이제 대학에 진학하고 그 이후에 어느 분야에 가든지 간에 확률과 통계를 안 쓰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확률과 통계를 사실은 이공계 진학하는 애들도 많이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적인 보완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다행인 것은 며칠 전에 이제 그 2022 개정 교육과정 어떻게 할지 방향에 대한 그 발표가 있었어요. 교육부에서 그 총론 발표를 했죠. 그런데 그 총론에서 보면은 이제 일반 선택 과목인 이 확률과 통계는 당연히 이제 살아남았고요. 이 과목으로 지금 많은 과목이 조금 없어지기도 하고 새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실용 통계라는 과목이 이제 융합 선택 과목에 새로 신설이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제 조금 그 과목의 개수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다른 과목에 비해서 늘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수학은 또 특히나 이제 과목이 많이 늘지 못하는데 그 국영수 합쳐서 비율이 그 몇 학점 이상 넘어가면 이제 안 돼 가지고 고등학교에서요. 과목을 많이 못 늘리는 그런 좀 한계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 한 과목이 만들어질 정도로 지금 그 통계에 대한 그 전문가들의 관심은 굉장히 높고 그 중요성을 많이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용 통계 교육이 이제 어떤 방향으로 활성화됐으면 좋겠냐가 제가 받은 그 이번 발표의 주제였거든요. 앞서서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그리고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생 또 사회에 나와서도 이제 평생 아마 그 데이터는 사용하는 것이고요. 사실은 뭐 그 가치가 없는 정보는 그 정보가 아니다라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내일은 해가 동쪽에서 뜰 거야라는 거는 정보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당연하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가치가 있는 그런 정보에 대해서 내가 접근하고 그다음에 해석하고 그다음에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이제 활용해서 뭔가 증거 기반으로 내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이런 기반의 그런 소양을 갖추는 것을 데이터 소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그리고 데이터를 이제 윤리적으로 잘 사용하는 것도 더 굉장히 중요해진 이런 상황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활성화가 될 수 있겠느냐를 생각했을 때는 그 제가 화살표에다가 이렇게 그려 왔는데요. 이렇게 어떤 그
수학 분야 안에서만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다른 분야 또는 융합 분야 아니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그 생활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그 개선할 수 있을지, 불편한 게 뭐고 그걸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그다음에 뭘 어떻게 더 발전시킬 수 있을지를 끊임없이 탐구하고 찾아내고 그것을 인제 통계에 연결시키고, 그래서 뭔가 개선 방향을 찾아내는 그런 과정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리하고 분석하고 인제 요렇게 통계를 활용하면서 '데이터 소양이 함양되지 않을까.' 인제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자고 하면 그 실용 통계라는 그 인정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방향이 굉장히 좋아 보였었어요. 그래서 그런 방향을 이제 초중고에서 모두 그렇게 그 통계 영역의 하나는 고렇게 그 실생활에서 뭔가 중요한 내용에서 시작해서 그것을 개선하는 데 '어떻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 인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3차 종합계획의 내용 중에 하나는 인제 인공지능과 관련된 수학 과목을 신설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11월 7 일에 인제 교육부 고시가 됐습니다. 이 과목을 만들 때 제가 인제 거기 수학의 인공지능 수학 고게 인제 원래는 2015 년에 2015 개정 교육과정을 개정할 때는 없었던 과목이에요. 그런데 인제 작년에 새로 고시된 그런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오른쪽에 표를 보시면 그 내용이 쪼금 다른 수학 과목하고는 좀 다르게 약간 말랑말랑하면서도 뭔가 좀 어려운 이제 고런 느낌이실 겁니다. 그 영역 핵심 개념 이렇게 보면 인공지능과 수학이 뭔지, 그다음에 자료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그리고 분류와 예측을 어떻게 하는지, 그다음에 최적화는 어떻게 하는지, 인공지능이 하는 겁니다. 이거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요. 인공지능이 이렇게 과정을 할 때 어떤 수학이 들어가느냐를 소개하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네, 그 진리표, 순서도, 벡터 행렬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라고 표시가 인제 되어 있는데, 특히나 그 추세선, 조건부 확률, 고 부분은 특히나 인제 우리 확률과 통계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우리가 인제 많은 데이터들이 만약 좌표 평면에 막 이렇게 찍히면 그것들이 어떤 추세를 가지고 있고 어떠한 그 규칙성을 갖고 있나, 그 데이터들을 설명할 수 있는 그래프는 뭔가, 이제 그걸 찾아내는 게 인공지능이 인제 하는 일이고, 그 그래프를 찾아내기 위해서 조건부 확률을 쓰고, 그래서 그래프를 찾아내면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그 데이터가 그 조건에 맞을 것이냐 안 맞을 것이냐, 이제 그걸 판단해서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제일 많이 인제 쓰이는 이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그 추세선과 조건부 확률 요런 부분은 앞으로도 굉장히 더 강조가 될 것 같고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뭐 그 교육부에서도 그 인공지능 소양에 대해서 인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 이번에도 그 교육과정 개정을 하면서도 이제 디지털 소양이라고 해서 인공지능뿐만이 아니라 인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고 처음에 이게 접하는 것부터 인공지능을 다루는 것까지 폭넓게 그 디지털 소양을 정의를 하고, 그거를 그 수학 과목 또는 소프트웨어 과목뿐만이 아니라 전 교과를 통해서 기르도록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부분이 이렇게 들어간다. 그리고 인공지능이 앞으로 계속 더 강조된다고 봤을 때 이 확률과 통계는 특히나 더 많이 중요해질 것으로 인제 생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통계와 관련된 2022 개정 교육과정 개발 방향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제가 이제 요즘에 그 다 아시다시피 교육과정을 개정하는 것이 이제 거의 전국을 가장 그 휩쓸고 있는 가장 큰 이슈이기도 하고, 앞으로 이제 그 10 년의 교육을 더 좌우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해서 여기에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수학과 교육과정의 개정 방향은 이제 주로 요 정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수학적 역량, 그다음에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강조하는 부분, 그다음에 특히나 또 그 미래의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어떤 디지털 기반으로 수학 교육을 확대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하고 관련 지어서 그 통계적인 어떤 문제 해결 과정을 경험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인제 그 해오고 있었고,
그런 식으로 저희가 초중고의 그 통계 교육 내용을 조금 바꿔 보려고 굉장히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제 그 시안 개발 연구가 이번 달에 막 시작이 되는데요. 네, 그 시안 개발 연구를 하기에 앞서서 지금 1 년간 그 재구조화 연구를 계속 해 왔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통계 영역도 뭔가 인제 초, 중, 고가 이렇게 그 이렇게 그 매트릭스로 놓고 내용들을 매트릭스로 놓고 통 초등에서 요만큼 다루고 중학교에서 이어서 다루고 고등학교에서 이어서 다루고 그다음에 각 분야별로 다 다루고 있는지를 보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보시면은 제가 인제 사실 아직 그 확정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뭔가 이렇게 표로 그려오긴 좀 부담스러워서 주요 내용만 한번 좀 가지고 논의가 되고 있는 주요 내용만 한번 가지고 와 봤는데요. 자료 수집하기 같은 경우에는 그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았었습니다, 기존에. 그냥 자료가 있고 그거를 잘 어떻게 하면 정리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그래프로 그리느냐 이제 그거부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좀 기계적일 수밖에 없고 이걸 내가 왜 정리해야 되는지 이거를 원 그래프로 막대 그래프로 왜 그려야 되는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실 잘 못 그리고요. 예, 그런데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자료를 어떻게 수집해야 되지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제 이런 논의들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점그래프, 줄기와 잎그림, 중앙값. 이게 줄기와 잎그림, 중앙값은 중학교에서 다루던 건데 예, 이게 이제 초등학교에서 조금 그 자료의 분포와 관련해서 좀 다루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논의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고요.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변수의 자료만 다루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두 집단을 다루는 그런 내용이라든지 그래서 두 변수의 관계를 분석하는 요런 부분들을 좀 도입했으면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논의들이 좀 되고 있고요. 그 고등학교는 뭐 확률과 통계에다가 그 모듈 빠졌던 부분을 다시 넣어야 되는지 인제 요런 내용이 좀 논의가 되고 있고 네, 아까 말씀드린 실용 통계가 인제 신설되려고 논의가 인제 관련 진행이 중 중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실용 통계 교육이 앞으로도 좀 많이 강조되고 학교에 정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 말씀을 계속 제가 반복해서 드리지만 인제 기존에 주어진 데이터를 그냥 분석해서 표현하고 이게 어떻게 표현된 건지 이게 해석하는 고 정도에서 조금 더 넓은 개념으로 어떤 데이터 과학으로 좀 발전하면 좋지 않겠나 인제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요거는 어디서 인제 가져온 그림인데요. 그 컴퓨터 사이언스와 인제 그 수학 통계 요런 것들이 이렇게 중첩이 되는 부분에 교집합 부분에 어떤 머신 러닝도 있고 데이터 사이언스도 있고 데이터 분석 요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인제 통계가 통계 영역 안에서만 머무르지 않을 것 같고 다양한 분야하고 결합되면서 굉장히 더 큰 확장성을 가지게 된다고 봤을 때 정말 아이들이 이 통계 소양은 좀 갖추고 가야 되지 않나 인제 생각을 많이 해 볼 수가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 통계 소양이라는 게 단순히 주어진 데이터 분석하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게 이제 저의 생각입니다. 그 이제 미래에서 사실은 그 전망이 있다 그러면은 보통 그 직업에서 페이도 높고 그 직업이 앞으로 그 발전 가능성도 있고 안정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선호한다 인제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의 그 캐리어 캐스트라는 어떤 그 직업 그 선호하는 그런 걸 조사하는 그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해마다 뭔가 가장 핫한 가장 좋은 직업 또 월스트 직업 요런 것들을 좀 조사해서 발표를 하는데요. 2014 년도에 보시면 그 1 위가 인제 수학자이고 3 위에 이게 그 통계학자 이렇게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2015 년에 어 베스트 잡이라고 해서 이제 그 수학과 관련된 직업이라고 아예 통으로 인제 묶여져서 1 위에 올라가 있고 거기에서 특히나 이제 그 또 통계학이 저렇게 높은 상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급도 많이 받고 또 앞으로 발전 가능성도 많다. 2021 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2021 년에는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The Best Jobs of 2021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요렇게 돼 있습니다. 1 위가 인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해 가지고 예, 그 데이터를 다루시는 분들이 가장 그 유망한 직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제 미국의 그 주식 관련된 것들도 보면 이 데이터를 다루는 회사들이 많이 인제
신설되고 또 막 상장하고 이제 이런 모습들도 이렇게 뉴스에서 볼 수가 있고 해서 앞으로 이제 데이터를 다룬다는 것이 인공지능하고 굉장히 직결되기 때문에 더 많이 소양이 더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우리 그 학교에서 초중고 학생들이 이런 부분들을 더 많이 제대로 된 그런 데이터를 내가 생산하고 또는 데이터를 읽어낼 수 있는 그런 소양을 갖춰야 되지 않나. 그런 방향으로 네, 실용 통계 교육이 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예, 제가 뭐 저는 그냥 저희 재단에서 그 교육을 담당하는 입장에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그 남은 시간 또 여러 분야에서 보시는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거기에 대한 토론도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자리에 또 이렇게 서 계셔서 감사드리고요.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